오늘 수사일지를 처음 시작을 하면서 처음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제가 검사 시절 거의 마지막 무렵에 수사를 했던 93년 4월부터 93년 6월 말까지 있었던 그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죠. 매일 9시 뉴스 그리고 신문 일면을 장식했던 그 당시에 신문 톱 일면이 정치면이었는데 정치면과 사회면에 늘 톱기사로 2달 동안 장식을 했던 슬로트 머신 사건입니다. 일종의 빠찡코 사건이죠. 그 사건을 오늘 처음 시작하면서 신문에 나지 않았던 이야기 그리고 제 책에 말씀드리지 못했던 이야기도 이제는 역사의 기록으로 좀 남기고자 합니다. 정덕진 형제를 체포한 것은 93년도 5월 2일 날 새벽으로 나는 기억을 합니다. 크로바 호텔 옆에 있는 에메랄드 호텔이죠. 그 호텔 4층에 정덕진 회장이 투숙하고 있다. 그 제보를 듣고 경찰관들 4명을 무장한 채로 새벽에 보내서 전격적으로 사천객실에 투숙하고 있던 정덕진 회장을 체포 압송을 해서 서울지검 데려온 것이 93년도 5월 2일입니다. 정덕진 회장을 처음 데리고 와서 제가 바로 취한 것은 그날 9시에 기자실로 가서 긴급 체포했다는 사실을 기자들한테 알렸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기자분들은 정덕진 회장이 어떤 사람이고 또 어떤 수사를 하는지 전혀 알지도 못하고 눈치도 채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YS 정권 초기에 모든 국민들의 관심이 서울지검 특수부에 다 쏠려 있을 때 기자들 관심도 그쪽에 다 있었죠. 모든 기자들이 특수부 기자실만 주시하고 있었을 때 저희 서울지검 강력부에서 전격적으로 그날 새벽에 대검찰청의 승인도 받지 않고 정덕진 회장을 긴급 체포를 했습니다. 지금은 체포영장 제도가 형사소송법에 있지만 그 당시에는 검사가 긴급 체포장을 써가지고 검사의 도장으로 48시간 구금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검사가 발부하는 긴급체포장 제도입니다. 긴급체포장으로 정덕진 회장을 호텔에서 새벽에 압송해 올 때 제 기억으로서는 그 차가 아마 벤츠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벤츠 차 속에는 리볼버 권총 한 정과 스미스 매곤 권총 한 정을 숨겨놓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국적으로 빠찡코 업계에서 나이트클럽 사장이나 빠찡코 업계 사장들이 대부분 신변 보호를 위해서 권총을 갖고 다닐 때입니다. 그 권총은 일본으로부터 들어오는 것도 있었고 러시아 극동 마피아로부터 권총이 한참 밀수입될 때입니다. 그래서 그 차 속에서 권총 2정하고 신병을 우리가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하고 바로 9시에 기자실로 가서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제 기억은 그날이 아마
강력부장검사회의 하던 날인가 대검에서 그런 날일 겁니다. 강력부장께서 대검에서 회의하는 도중에 대검으로부터 질책을 많이 받으신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왜 사전 승인도 받지 않고 정덕진 회장을 긴급체포를 하고 언론에 알렸느냐. 그래서 돌아오신 후에 상당히 기분이 언짢으셨던 것으로 난 기억을 합니다. 그것이 정덕진 회장과의 첫 조우였습니다. 처음 정덕진 회장을 검사실로 데리고 와서 A4 용지에 백지를 주면서 볼펜으로 당신이 했던 그런 범죄 행위를 스스로 써보라고 줬습니다. 그런데 오후 내내 있다가 저녁 때 수사실로 들어가 보니까 92년 10월인가 11월에 YS의 상도동 자택에 가서 YS 대선 자금을 제공한 것밖에 없다. 3번에 걸쳐서 50억을 줬다. 그렇게 자술서에 써놓고 YS부터 수사를 해라. 그러면 다른 수사에 응해주겠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나는 기억을 합니다. 대통령이 YS가 된 직후였죠. 그런데 그 당시에 검찰의 관행은 소위 정치자금법 위반은 제 기억으로서는 입건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검찰의 관행이. 정치자금법 관련 법률은 있었지만은 뇌물이나 알선 수재가 되는 범죄 이외에 정치자금법 그 자체로는 입건한 일이 없는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또 인지수사하지 않을 때였고, 그래서 내가 정덕진 회장한테 그런 얘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마지막에 수사를 할 테니까 우선 내가 묻고자 하는 것만 답변을 해라. 여태 당신이 20년 이상 활개칠 수 있었던 배경이 어디에 있느냐? 안기부나 국세청이나 정치권이나 그리고 검찰의 배후 세력을 이야기해라. 그것이 이제 수사의 첫 출발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억해보면 정덕진이란 그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검사들이 수사하면서 욕설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거꾸로 검사인 저에게 욕설을 하면서 대들었습니다. 평검사 주제에 내가 검사 회식을 한번 시킬 때는 너 정도의 평검사는 내 앉은 회식 자리에서 제일 끄트머리에 앉아서 얼굴도 보이지 않았다. 그 정도로 배포가 대단했고 큰 소리가 대단히 크게 자신 있게 수사를 거부했습니다. 80년도에 전두환이 계엄사 끌려가서 야구 몽둥이로 맞아서 정강이 뼈가 부러질 때도 자백 안 했던 내다. 그런데 너같이 말단 검사한테 내가 자백하겠느냐. 그게 첫 대면이었습니다. 사실 돌아보면 이 정덕진 회장을 제가 알게 된 것은 93년 그때가 아니고 4년 전입니다. 88년도 50 수사에 단초가 되었던 노량진 수산시장 비리 사건을 대검의 지시를 무시하고 청와대 지시를 무시하고 수사 강행하는 바람에 남부지청 특수부 넉 달 만에
형사부로 쫓겨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89년 1월경에 형사부로 쫓겨나서 별 할 일이 없을 당시에 그 당시에 남부지청 검사 중에서 공안부 검사들 저녁 먹는 자리에 한번 내가 참석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남부지청이 공안부가 제 기억으로는 없었고 공안부 특수부가 합쳐서 아마 특수부라고 명칭을 한 것으로 난 기억을 합니다. 말하자면 특수부 안에 공안파트, 특수파트가 있었죠. 그 당시에 특수부 안에 특수파트에 있었던 사람들은 두 사람이었고 공안파트에 있었던 사람이 세 사람이었습니다. 남부지청은 그 당시에 서울대학교를 담당하는 부서였기 때문에 공안파트가 인원이 더 많았고 또 공안파트의 일이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 그 같이 있던 동료 검사들하고 그 당시에 부장님께서 특수부장님께서 내가 이제 특수부에 온 지 넉 달 만에 쫓겨났으니까 임식 해준다고 회식하는 자리였습니다. 그 회식하는 자리에서 나는 정덕진이라는 사람을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87년 대선 때 퇴림에 말하자면 노태우 대통령 대선 때 사조직이죠. 노재우 씨가 운영하던 퇴림회죠. 퇴림회에 영등포 지부장을 하면서 노 대통령 대선을 도왔다. 이 사람은 빠찡꼬 대한민국 황제인데 이 빠찡꼬로 벌어들이는 돈이 하루에도 수십억이다. 그런데 현금 동원 능력으로 따지면 삼성 이건희를 능가한다. 그 정도의 이야기를 쭉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검찰 간부 그리고 안기부, 법원, 검찰, 청와대, 정치인 관련이 안 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대한민국에 손대는 사람이 없다. 그 손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 정씨 패밀리 이야기를 처음 들은 게 89년 1월입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인데 빠찡꼬가 무엇인지 모르지만은 빠찡꼬 운영하는 사람이 어떻게 법원, 검찰, 안기부, 청와대, 정치인, 검사들까지 다 이래 거느릴 수 있냐. 마치 그거 대부 영화에 나오는 마피아 조직 같은 거 아니냐. 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그래서 그 김 검사 이야기를 듣고 우리 관내에 그 당시에 영등포지청, 남부지청이었죠. 그 관내에 영등포역 앞에 가면 영등포 회관이라고 있다. 그 회관에 빠찡꼬 업체가 정덕진이 운영하는 것이다. 우리 관내에 있다. 원래 빠찡꼬는 특급 호텔이나 1급 호텔, 1급 호텔이죠. 1급 호텔 이상의 호텔에 부속 시설로 허가를 해주던 때에 그 허가 이전에 제일 처음 생길 때 영등포 회관은 특급 호텔도 아닌데 일반 오락실처럼 꾸며놓고 빠찡코를 운영하고 있을 때입니다. 말하자면 특급 호텔이나 1급 호텔에 빠찡코 허가를 하기 전에 허가를 받았던 곳이 영등포 회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회관에 가보기 시작했죠.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돈을 그렇게 많이 벌고 암흑가의 황제처럼 하느냐. 그래서 꼭 갈 때는 10만 원짜리 수표를 들고 가서 수표를 1년 남바를 내수첩에 적어놓고 그 빠친코업소에서 잃어줬죠. 잃어준 게 아니라 잃을 수밖에 없는 구조더라고요. 원래 그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 성률이 87%가 돼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성률이 15%가 안 돼요. 그러면 기계를 조작한 거죠. 성률 조작을. 그래서 영등포 해관 그 업소에 드나들면서 정덕진 패밀리를 내사하기 시작한 게 89년 1월입니다. 그 이후에 광주로 쫓겨갑니다. 광주에 가서도 정덕진 업소가 있었어요. 그 광주에 가서도 내가 시간 날 때 가끔 정덕진 업소에 가서 자기압수표 1년 남바대로 적고 그 돈을 10만 원짜리 수표를 잃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쭉 한 3년 반 동안 서울까지 올라와서 잃은 돈이 한 300만 원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수사를 개시하고 난 뒤에 그 자기압수표가 어디로 갔는지 경로를 추적을 했죠. 그래서 정덕진 형제의 수사를 개시할 때 가차명구자를 찾았죠. 한 290개 정도 가차명구자가 있었죠. 예컨대 홍일동이라는 구자가 있으면 그 구자에 홍이동이, 홍삼동이 이런 식으로 한 10개 구자가 있고 또 다른 이름이 없고 그런 식으로 그 당시에는 금융실명제가 시작되기 전이라서 가차명구자가 아예 허용이 됐죠. 그때 잃어준 돈이 나중에 본격적으로 수사를 할 때 부자를 찾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결국 4년 만에, 만 4년 만에 수사를 착수를 했죠. 이 수사 착수하기 전에도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92년 5월에 광주에서 수사를 마무리 짓고 92년 8월 초에 내가 서울지검으로 강력부로 올라왔을 때 바로 착수를 하려고 했는데 왜 그때 수사 착수를 못했냐. 그 당시에 내 상관으로 있었던 사람이 그 사건에 연루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3년 반 이상 내사를 하는 과정에서 검찰에는 배후 세력이 누구다, 안기부는 누구다, 그리고 정치권에는 누구다, 대선 때 노태우 대선 때는 어떤 역할을 하고 YS 대선 때는 어떤 역할을 했다. 그것까지 어느 정도 얼개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그때는 수사를 착수할 수가 없었어요. YS가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3월 17일 날 내 인사로 기억합니다. 93년도. 그 인사로 인해서 제 위에 상관이었던 분이 지방고검장으로 전출이 돼서 갔습니다. 그래서 93년 3월 18일부터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오늘은 이쯤 하겠습니다.